나는 어느 대학에 6년을 있었는데 이건 5년째 됐을 때 이야기. 수업은 거의 없었어. 취직 활동이 귀찮아서 빈둥거리고 있었지만 돈이 계속 부족하니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알바는 하고 있었어. 용역회사 하청 같은 거지. 그 용역회사는 퇴직한 할배들 셋이 했었는데 체력이 필요한 일 경우는 나를 포함한 아는 대학생들한테 나눠줬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일은 아니지만 시간은 많았지. 그래서 그때 알바는 어느 시골집 청소였어. 그리고 연못 청소도. 이게 일당이 꽤 좋아서 이틀에 5만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 이때 좀 의심하고 걸렀으면 좋았을걸. 멤버는 나까지 셋. 그리고 용역회사 할배 하나가 감독으로 붙었어. 그 사람이 봉고차를 운전해서 3시간을 달려 현지까지 간 거야. 시기는 8월 끝 무렵으로 학교는 아직 여름방학 중이었어. 도착한 곳은 간단히 말하자면 폐촌이었어. 사람들이 떠나면서 없어진 마을. 주소는 패스할게. 폐촌이라지만 아직 노인들이 실제로 몇 세대인가는 남아있었어. 가서 말을 붙여볼 기회 같은 건 없었고. 그 마을의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전형적인 돈 많은 농촌의 저택이었어. 촌장 같은 사람이 살던 집안이었을 거야. 단층이지만 방이 20개 정도 있었어. 정원도 넓고. 손질되지 않은 나무들이 잡초에 묻혀 있었어. 9시에 도착해서 우선 처음으로 한 게 연못 청소였어. 집 툇마루를 따라 기역자로 꺾인 연못이 있었어. 물은 초록빛깔로 탁해서 뭐가 살 순 없겠더라. 여기는 물 빼는 구멍도 있고 펌프도 가져왔지만 이대로 막혀버리면 이도저도 안 되니까 이걸로 우선 쓰레기들을 걷어내. 그러면서 꽤 튼튼한 손잡이가 달린 그물을 3개 꺼냈어. 그리고 걷어낸 쓰레기는 나무 상자에 담아 가지고 돌아간다고 해. 할배 중 하나가 저녁 무렵에 나무 상자를 다른 차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걷어낸 것들을 연못 옆 풀이에 쌓아두기로 했지. 그런데 둘하고 하나로 나눠서 양끝에서 연못을 걷어내기 시작하니까 떠오른 것들은 전부 뼈였던 거야. 개뼈도 있었는데 대형견 건 아니었어. 소형견이나 고양이, 아니면 쪽제비나 산에서 내려온 동물들의 뼈. 뭐 내가 그걸 구별할 순 없지만 사람은 아닌 것은 알았지. 한번 그물을 집어넣으면 묵직한 느낌으로 수초로 얼룩진 뼈가 올라오는 거야. 그걸 연못 옆에 차곡차곡 쌓아나갔어. 아직은 더울 때라 땀이 비오듯 했어. 뼈는 아무리 걷어내도 계속 나왔어. 수십 구? 아니, 100구 가까운 작은 짐승들의 사체가 연못 안에 던져져 있었던 거야. 이걸 걷어내는 데만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시간까지 포함해 4시간은 걸렸어. 어느 정도까지 걷어낼 무렵 물 빠진 마개를 연 뒤에 펌프로 물을 빨아들여 땅에다 부었어. 바닥이 보였는데 진흙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도 크고 작은 뼈들이 몇 개 묻혀 있었지. 그런 것들도 진흙과 함께 전부 주워 올리던 중에 2대째 봉고차가 큰 나무 상자를 2개 가지고 왔어. 거기에다 걷어낸 뼈들을 넣고 있는데 이미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이날은 자고 가기로 했지. 점심때보다는 조금 호화로운 편의점 도시락이 나눠지고 그게 저녁이래. 그 다음으론 저택에서 제일 가까운 방에 들어가 우리 셋은 묵게 되지. 노인네 둘은 각자의 차로 돌아갔어. 밤 동안에는 걷어낸 연못에다 물을 채우라고 말하고 말이야. 묵을 방은 청소는 안 되어 있어서 우선 우린 먼지를 닦고 잘 곳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했어. 바닥에 깔 건 없었고 각자가 한 장씩 담요를 건네받았을 뿐. 그래도 춥기는커녕 오히려 더워서 덧문은 물론 창문도 조금씩 열어놨어. 모기향도 건네받았는데 이게 거의 없더라고.
불은 켜도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도 가지고 오지 않았었어. 할배들이 주고 간 위스키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다가 10시쯤에는 거의 썩어가는 다다미 위에서 잤어. 낮작업으로 몸이 피곤하니까 말이야. 알바는 많이 했지만 이 연못 청소는 엄청난 중노동이었지. 그런데 방 불을 끄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어. 저택은 넓긴 하지만 단층이라서 위층에서 나는 소리는 아닐 거야. 뭔 소리야, 시끄럽네 이거. 한 녀석이 말했어. 지불림이겠지. 아니면 지붕 위에 야생동물이라도 있는 건가? 지불림이라니 뭔 소리야. 아까까진 들리지도 않았어. 바람도 안 불고. 고양이가 들끓는 계절도 아니니 우리가 모르는 산짐승일지도 몰라. 애기 우는 소리 같아서 기분 나쁘네.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눴던 게 기억나. 하지만 그 소리는 5분 정도 계속되더니 그쳤어.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완전히 골아떨어졌지. 그리고 몇 시간 정도 지났을까? 왜? 하는 소리 때문에 눈이 떠졌어. 그리고 바로 불이 들어왔어. 뭐야? 뭔 일인데? 내가 서 있는 녀석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얼굴을 누가 밟았어. 뭔가 작은 게. 이렇게 말했어. 역시 문을 열어놔서 짐승이 들어온 건가? 아니야, 짐승?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 녀석은 왠지 미지근한 대답을 했어. 방 안을 둘러봐도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 그 방에서 다른 곳을 통하는 미닫이 문은 닫혀 있었고, 만약 짐승이 들어왔다고 해도 다시 창문으로 나간 건가? 아니면 그 녀석이 잠꼬대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여서 금방 날도 밝을 테고 덥지도 않으니까 문 닫고 자자. 그리고 나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던 거지. 다시 깬 건 8시를 넘었어. 애들 둘은 벌써 일어나 있었고 툇마루에서 정원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일어나서 가보니 연못물이 3분의 1 정도 차 있었어. 용역회사 할배 하나가 오더니 차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가지고 와. 뭘 하는 걸까 궁금해하는데 상자 안에서 금불상 15cm 정도 되는 작은 불상이었는데 그걸 3개, 연못물이 들어간 바닥에 같은 간격이 되도록 해서 그걸 세웠어. 저것 좀 봐. 한 녀석이 연못 바닥을 가리켰어. 맑은 물 밑에 작은 발자국 같은 게 여러 개나 있었어. 인간의 아기의 발자국 같이 보였어. 아침으로 주먹밥과 우유를 할배한테서 받고 그날의 업무를 들었어. 집안을 청소하는 일로 평면도를 건네받았지. 방수를 생각하니 우린 진저리가 나는 거야. 다만 화장실과 욕실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청소하지 않아도 괜찮은 방도 있어서 거긴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 걸레와 양동이를 건네받았고 걸레는 더러워지면 버려도 된다고 했어. 그리고 기묘하게도 양동이 물을 연못에서 길어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지. 한 명이 6개의 방을 담당하고 먼지 탓으로 걸레는 금방 더러워졌어. 양동이 물도 금방 시커매져서 계속해서 땅에다 버리고 연못에서 길어왔지. 그러다가 점심을 먹고 일을 마친 게 오후 3시였어. 그리고 할배 봉고차에 타고 대학교가 있는 거리로 돌아온 거지. 도착했더니 오후 6시가 넘어 있었고 할배는 너희 열심히 해줘서 좀 더 넣었다. 그러더니 알바비 봉투를 건넸어. 안을 봤더니 6만엔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틀에 6만엔은 엄청 힘들긴 했어도 아주 좋았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었지. 그래서 할배가 돌아간 후에 셋이서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어.
돈이 있으니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나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어. 한밤중에 비명을 질렀던 놈은 내 얼굴 위를 지나간 건 아기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짐승이라면 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매끈거렸고 뭔가 우유 냄새도 났어. 다른 한 녀석도 그 연못 청소 있잖아. 이상하지 않냐? 왜 그렇게 짐승들의 뼈가 많이 들어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모양이 남아있는 두개골들은 개나 고양이였지만 그 중에서 바스러진 것 중에 사람의 아기가 아닐까 생각되는 게 몇 개 있었어. 그리고 할배가 연못에 넣은 불상 말이야. 도대체 뭘까?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로부터 셋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었어. 단지 뭔가 아기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나는 그 후 대학은 겨우 졸업했지만 취직은 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왔어. 관광비자로 불법 취업을 했지. 여자도 생겼어. 결혼할 생각은 없어서 피임을 했는데 애가 생기고 말았어. 그녀는 낳겠다고 우겨댔어. 그래서 나도 가장이 될 각오를 굳혔지. 그런데 5달 만에 유산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계기로 헤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 취직했어. 벤처기업으로 보람도 있고 그런 대로 성공하고 있어. 결혼도 했지. 근데 2번 임신을 했고 2번 모두 유산이었어. 의사 말로는 와이프 몸에 이상은 없대. 그래서 말인데 그때 알바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있어. 나 말고 다른 둘은 지금 어떻게 됐을지도.